공포 썰의 시작은 내가 대학 시절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절 나는 도심 외곽 의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월세가 저렴해서 학생인 내겐 딱 맞는 곳이었다. 하루는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깊은 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옆집에서 나는 소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고 이질적인 느낌마저 들었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나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을 둘러보았다. 소리는 창문 쪽에서 나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두려움을 억누르고 커튼을 살짝 열어보았다. 그러자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은 창백하고 무표정했다. 놀란 마음에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었고 나는 그저 그 보이지 않는 사람과 눈을 마주친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땐 창문 밖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꿈이었나 생각하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날 밤은 끝내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들 나를 겁주는 줄 알았다. 그러던 중 그날 밤과 똑같은 소리가 또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이번엔 그 창백한 얼굴이 아닌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작은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고 있었다. 안심하며 그 소리를 문제없이 처리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학교에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늘 뭔가가 따라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점차 불안감이 커져갔다. 결국 나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친구는 며칠 우리 집에 머물기로 했다. 함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밤 두려움이 다시 실체화됐다. 밖에서 균일한 걸음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경계하며 주의를 기울였다. 문 쪽으로 향해 조심스레 걸어가자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갔다. 두려움을 느낀 우리는 다음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아무런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얼마 후 나는 이 모든 일이 잊혀질 만큼 잦아든 무렵 방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되었다. 침대 밑에는 누군가의 사진이 놓여 있었으며 그 속에는 내가 분명히 모르는 사람의 얼굴과 뒤편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며 나는 그 방에서 그 즉시 나왔다. 결국 나는 원룸을 떠나 친구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사건의 전말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늦은 밤 혼자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일이 생긴 이후로 나는 항상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경각심을 갖고 살게 되었다. 이 썰을 누군가가 읽고 있다면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분명히 어떤 신호일 수도 있으니 주에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쌀쌀한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눈에 띄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한밤중에 울리는 벨소리. 호기심이 생겨 글을 클릭했습니다. 글쓴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이상한 경험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몇 주 전에 그가 자취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늦은 밤 그는 자려고 누웠지만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느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고요한 방 안에서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울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핸드폰 화면은 꺼진 상태였고 그 어떤 전화나 알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기계적인 오류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반복됐다고 합니다. 매일 밤새시 어김없이 울리는 벨소리. 그리고 매번 핸드폰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핸드폰을 꺼놓거나 심지어 밤마다 배터리를 빼놓기도 했지만 그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글쓴이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종교적 상담자를 찾았는데 그가 말하길 모든 것의 원인은 그가 이사온 고택에 얽힌 오래된 저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자는 그 집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이성적이었던 그였지만 벨소리로 인한 밤샘과 불안감이 그를 점점 미치게 만들었고 결국 집안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그런 와중에도 벨소리는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밤중 벨소리가 다시 울릴 때 그는 그 화음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리는 집안 깊숙한 작은 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방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방 안 어떤 물건이라도 이 끔찍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벨소리가 풍겨나오는 곳은 방 한쪽 구석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레 열자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낡은 사진첩과 오래된 탁상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정확히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진첩을 열어보자 곧 그 안에 있는 얼굴들이 그를 섬뜩하게 쳐다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중 한 명의 얼굴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의 그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의 모든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고 그는 완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 벨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핸드폰 벨소리가 아니라 마치 어디선가 사람의 웃음소리가 섞인 것 같았습니다. 그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급히 방을 빠져나와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주세요. 당신도 그 벨소리를 듣기 전까진 모를 테니까요. 그리고 몇 주 후 그 사람은 그 커뮤니티에서 자취를 감췄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던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역시 같은 벨소리를 듣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읽은 이후 나 또한 내 방에서 울리는 정체 모를 벨소리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나의 방에도 어딘가에서 벨소리가 울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당분간 이 글을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그 벨소리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한 유명한 공포 커뮤니티에 접속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수많은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었고 나는 조금씩 호기심에 끌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제목만 봐도 흥미로운 한 이야기에 눈길이 멈췄다. 그 제목은 망령의 집이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와 비슷하게 인터넷을 즐기던 대학생이었다. 그 학생은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머물게 되었다. 그 마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오랫동안 비어있는 한 주택 때문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이 많았다. 그 집은 망령의 집이라고 불리며 얼마 전까지 그곳에 살던 한 노인이 이상한 죽음을 맞이한 후로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집이 되었다. 학생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기가 생겼다. 밤이 되자 그는 손전등 하나를 준비하고 친구 몇 명과 함께 그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집에 도착했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얼룩진 벽과 먼지로 덮인 가구들만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한동안 집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살펴보았다. 그러던 중 2층의 한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느끼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은 두려움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으로 한 발 다가갔다. 방 안에는 낡은 의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의자 위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액자 속에는 낡고 바른 사진이 있었는데 바로 최근에 죽었다는 그 노인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학생들과 친구들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급히 계단을 뛰어내려와 집 밖으로 달려나왔다. 헐떡이며 밖으로 빠져나온 그들은 서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그들의 어깨를 툭 치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동시에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들은 마을로 돌아오는 길 내내 어두운 길을 걸으며 자신들이 방금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우리 아까 그 방에서 사진을 찍었잖아. 한번 볼래? 그가 말했다. 사진을 확인한 그들은 충격에 빠졌다. 방 안에서 찍었던 사진에는 그들의 모습과 함께 희미하게 보이는 한 사람의 형체가 찍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흐릿하게 비친 노인의 실루엣 같았다. 그들은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차마 그 사진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그 집에 다시 가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은 이상하게도 계속 꿈에서 그 노인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꿈속에서 그는 늘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했지만 입을 뻐끔대기만 할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꿈은 멈췄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 그날 밤 그 집에서 그들과 함께 있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그곳에 있었는지를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난 나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알 수 없는 매력 덕분에 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인터넷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다.